Don't you step on a snake. Don't you ride in a plane. Don't you eat a steak. It might kill you. 건강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건강클리닉 백율희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가을철을 맞아서 등산을 하기도 하고 조깅을 즐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가을 운동이 무릎 관절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사실 아시나요? 노화가 진행되면서 퇴행성 관절염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또 류마티스 관절염이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런 무릎 관절염은 진행 단계에 따라 적절한 진료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생방송 건강클리닉에서는 무릎 관절염의 단계별 치료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250-5100번, 5200번 두 대의 전화가 활짝 열려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 자세하게 상담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정진훈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바로 무릎 관절염입니다. 요즘 아침, 밤으로 굉장히 추운데요. 이럴 때 무릎 통증이 더 심해져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먼저 무릎 관절염이 어떤 병인지부터 짚어주시죠. 네, 무릎 관절염은 정강이뼈와 허벅지뼈를 둘러싸고 있는 연골이 마모되면서 통증을 느끼는 상태를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연골이 닳아 없어지거나 선천적으로 관절의 모양이 비정상적인 경우 또는 비만으로 인해서 관절에 과도한 힘이 전달되거나 사고로 인해서 무릎이 심하게 다쳤을 때 등과 같이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무릎 관절염이 발생하게 됩니다. 관절염이라고 하면 흔히들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을 떠올리시는데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질환이지만 많은 분들이 같다고 생각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무릎 관절염은 이 노화로 연골이 다른 경우와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나눠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됐는데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일종의 자가 면역 질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퇴행성 무릎 관절염과 어떻게 다른지 좀 짚어주시죠. 네, 우선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에 이상이 생겨서 자신의 관절과 관절 주변 조직들을 공격해 염증이 생기는 일종의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전 연령대에 걸쳐서 발생하지만 주로 30, 40대에 많이 발생하고 여성이 남성보다 발병률이 더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이에 반해서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의 노화로 생기는 것으로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퇴행성 변화가 관절에도 생기는 것입니다. 관절이 노화가 되면 뼈를 싸고 있는 연골이 충분한 영양을 받지 못해서 탄력이 떨어지고 마모가 되면서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히게 되면서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관절을 부드럽게 해주는 윤활력이 마르면서 무릎이 붓고 통증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통증을 오랫동안 방치할 경우에는 관절의 모양이 변하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수의 고령 인구가 퇴행성 관절염을 겪고 있는 매우 흔한 질환입니다. 네, 류마티스 관절염과 퇴행성 관절염 하나씩 짚어볼 텐데요. 아무래도 빈도로 따진다면 퇴행성 관절염이 더 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 퇴행성 관절염의 증상부터 좀 소개해 주시죠. 네, 퇴행성 관절염은 우선 무릎에 물이 차서 붓고 아픕니다. 또 부어있는 부위를 이렇게 만지다 보면은 뼈가 튀어나와 있는 것을 느낄 수도 있고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무릎이 뻑뻑하기도 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주로 뻑뻑하고 시린 증상을 호소하지만 류마티스 관절염 경우에는 화끈거리고 쑤시는 증상을 호소합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초기 관절염의 경우에는 겉으로 봐서는 특별한 이상을 발견하기 힘들고 증상도 가끔씩 붓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약간 불편함을 느끼는 정도입니다. 중기 관절염의 경우에는 다리가 약간 휜 듯한 느낌을 주고 허벅지뼈와 정강이뼈 사이의 간격이 조금씩 좁아지면서 정상뼈 주위로 군데군데 작은 뼈들이 자라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도 다리가 많이 휘어 보이는 말기 관절염 단계에서는 걸을 때마다 통증이 심하고 가만히 있어도 무릎이 시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관절의 변형으로 인해 걸을 때 뒤뚱뒤뚱 오리걸음을 걷게 되기도 합니다. 네, 이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될수록 뼈도 휘고 걷기도 불편해진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퇴행성 관절염의 단계별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선 병원에서
엑스레이와 같은 검사를 통해서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단을 받게 되면은 환자의 증상과 단계에 따라서 다양한 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초기 관절염에서는 약물 치료와 주사 치료, 그리고 물리 치료와 운동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 부위에 피부 온도를 차갑게 해서 통증과 부종을 가라앉혀서 주는 이렇게 극저온 자극 치료나 아니면 충격파를 이용해서 손상된 조직과 염증 부위를 치료하는 체외 충격파 치료 같은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이 초기 관절염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중기나 말기에 심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특히 초기에는 주사를 맞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주사의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 치료를 위해서 어떤 주사를 맞아야 하는지,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면은 관절 내 주사 치료를 많이 권유받게 되는데요. 많이들 알고 계시는 연골 주사와 뼈 주사 외에도 세포 재생을 촉진시켜주는 DNA 주사, 그리고 프롤로 주사라고 알려져 있는 인대 강화 주사, 그리고 최근에는 유전자 치료 주사 등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나머지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골 주사는 일종의 윤활제로 보시면 됩니다. 연골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으로 이뤄진 점액질을 직접 무릎 관절에 주사해서 관절을 움직일 때 윤활 작용을 개선시켜주고 염증과 통증을 가라앉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무릎에 직접 주사하기 때문에 흔히 뼈주사라 불리는 스테로이드 주사로 오인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뼈주사는 일종의 소염제로 단시간에 통증을 줄여주지만 너무 자주 투여하면 연골이 오히려 파괴되는 부작용을 생길 수도 있습니다. 프롤로 주사는 고농도의 포도당을 주성분으로 하는 약제를 관절 안에 주입해 약해진 인대와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주사들은 관절염 초기에 시행하지만 유전자 주사 치료는 연골의 마모가 심한 관절염 중기 후반에 시행합니다. 인공관절 수술 전 할 수 있는 최선의 치료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방금 이 최신 치료법이라고 소개해 주신 유전자 주사 치료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어떤 치료 방법인가요? 네, 유전자 주사 치료는 연골 세포가 만들어지는 것을 돕고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성장인자가 포함된 세포를 직접 무릎 관절 안에 투입을 하면서 무릎 관절 안의 환경을 개선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한 번의 주사로 관절 안에 통증을 일으키는 염증 반응을 가라앉혀 통증을 완화시켜주고 절개나 마취가 필요 없어서 빠른 회복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유전자 주사 치료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허가를 받은 의료기관에서만 시행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퇴행성 관절염이 중기까지 좀 진행이 됐다면 좀 다른 치료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중기 이상으로 가면 어떤 치료법이 있을까요? 네, 중기 관절염의 경우에는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최대한 자기 관절을 보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먼저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서 찢어지고 손상된 연골을 다듬은 다음에 고주파를 쏘여서 연골 표면을 매끄럽게 하고 연골 재생을 유도하는 연골 성형술이 있으며, 손상된 부위에 미세한 구멍을 뚫어서 뼈 안에서 월수세포가 흘러나오게 해서 무릎 연골을 재생하는 미세천공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중 부하를 받지 않는 부위에 연골을 떼어내 손상된 연골로 이식해주는 자가연골 이식술도 있고, 정상 연골을 떼어내서 배양을 시킨 다음에 다시 손상 부위에다가 이식을 해주는 자가연골세포 배양 이식술이나 줄기세포를 이용하는 줄기세포 이식술도 있습니다. 이처럼 손상 정도와 환자 상태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치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중기 퇴행성 관절염 치료는 최대한 자기 관절을 보존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관절 내시경을 이용한 치료 중에서 연골 성형술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치료법입니까? 네, 중년으로 접어들면 신체는 노화로 인해서 주름이나 흰머리와 같은 징후가 생기듯이 관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골 성형술은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서 찢어지고 손상된 연골을 다듬은 다음에 40에서 70도의 고주파를 쏘여서 관절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고 연골이 더 망가지는 것을 더디게 하는 방법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무릎의 연골 범위가 좀 크지 않을 때는 어떤 관절 내시경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도 좀 궁금해요. 네. 연골 손상의 범위가 좁은 경우에는 미세청 공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연골 안쪽에 뼈에 미세한 구멍을 뚫어서 출혈과 흉터를 만든 다음에 흉터가 재생되는 과정에서 뼈와 연골이 함께 다시 재생되는 원리를 이용하는 시술입니다. 천공된 뼈의 구멍에서 나온 혈액이 연골 결선부를 딱지 조직으로 채우는 가장 간단하고 경제적인 치료법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수술을 하고 1년 후 수술 부위에 하얀색으로 보이는 보충 조직이 관찰됩니다. 하지만 원래의 연골로 재생되는 것이 아니라 딱지와 비슷한 섬유성 연골로 재생된다는 한계를 가집니다. 네,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을 위한 상담 전화 지금 연결돼 있는데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 상담 도와드릴까요? 네, 저는 무릎을 수술을 했는데 네. 이게 옆에 아프면서 또 옆쪽에 뼈가 튀어나와요. 어머니, 그래서 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쭤보려고요. 어머니 이 무릎의 수술을 어떤 수술을 하셨는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반달 연골이 찢어져 갖고 네. 그 수술을 했어요. 수술한 지 얼마나 되셨죠? 지금 한 5월 달에 했으니까 한 4개월 정도 됐네요. 4개월 정도 되셨고요. 네. 네. 뼈가 튀어나온 부위를 만지면은 아프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튀어나온 게 불편해서 그러십니까? 이 튀어나온 게 있잖아요. 불편해. 이게 무릎 굽혀지는데 바로 밑에 뼈가 튀어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엄청 불편해요. 이게 네. 앉았다 섰다 하기가 네. 불편해서 네.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막 이거 뭐죠 연골 주사 맞고 막 이렇게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 원인도 모르고 막 계속 연골 주사만 막 맞았어요. 몇 년 동안. 네. 그러다 요번에 이제 MRI를 찍으면서 이걸 발견을 해서 찢어진 거를 그래서 네네. 수술을 했어요. 어머니 죄송한데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한번 말씀. 50였어요. 56세. 네. 중년의 여성분이시네요. 어머니 네. 반월상 연골판 그리고 중년의 여성의 경우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되면은 점점 퇴행성 관절염이 조금 더 빨리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반월상 연골판이란 정강이뼈와 허벅지뼈 사이에 있는 쿠션 역할을 해주는 그런 조직인데 이것이 찢어지게 되고 찢어진 네. 부위를 조금 절제를 해내버리면은 정강이뼈와 허벅지뼈의 간격이 조금 더 빨리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관절염이 진행을 하고 이처럼 이렇게 되면 중기 관절염 이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뼈가 조금씩 자라나게 됩니다. 이것은 다 뼈가 자라나서 아픈 게 아니라 관절염이 진행이 돼서 불편하시고 걸으실 때도 통증이 있고 그런 증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병원에 가셔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네. 제가 걸어 다닐 때는 네네.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네네. 않는데 앉아갖고 있다가 쓰면은 네네. 이게 엄청 불편해요. 그렇죠. 네. 네. 관절염은 첫 번째 증상들이 보통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좀 힘들다. 아니면은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다리가 너무 불편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걸을 때는 보통 체중 부하를 받는 부위의 관절 연골은 괜찮은데 보통 네. 앞쪽이나 뒤쪽에 연골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어머님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한번 병원에 방문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네.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어머니. 수고하십시오. 네. 네, 어머니 얼른 쾌차하시길 저희도 바라겠고요. 전화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시 다시 내용으로 들어가서 이 중기퇴행성 무릎 관절염의 치료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 건강한 연골을 이식하는 치료법도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치료 방법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가연골 이식술이라고 하는데요. 자가연골 이식술은 자신의 무릎 연골 중에서 체중 부하를 받지 않는 부위에 건강한 연골을 떼어내어서 손상된 부위에 다시 이식해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체중 부하를 받는 부위에 관절 연골의 손상이 있을 경우에 무릎 안에서 허벅지뼈 구석과 같이 체중을 덜 받거나 받지 않는 부위에서 같은 크기의 연골과 뼈를 채취하여 이식하는 방법입니다. 연골 손상 범위가 2에서 3제곱센티미터 이하일 때 시행하고 연골로 결손부를 채워주는 효과가 있고 내 것을 사용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채취하는 부위에 희생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좀 궁금해지는 게 이 연골 이식 치료를 하고 싶을 때 이식해야 하는 범위가 너무 넓다면 한계가 좀 있을까 궁금해요. 네, 연골 손상 범위가 4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자가 연골 세포 배양 이식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또 역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정상 연골 조직을 소량을 떼어내서 실험실에서 한 달 정도 배양을 시킨 다음에 자라난 연골을 다시 손상 부위에다가 이식시켜주는 방법입니다. 자신의 연골 세포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식에 따른 거부 반응이 없다는 것이 장점이지만 역시 채취 부위에 희생이 따르고 세포를 떼어낼 때와 이식할 때 2번의 수술이 요구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이 퇴행성 무릎 관절염의 치료가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하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골 재생 치료도 최근에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세천공술과 같이 간편하게 수술할 수 있지만 딱지 조직이 아닌 연골 조직으로 재생을 도모하는 방법입니다. 연골은 신경과 혈관 조직이 없어서 손상을 입고 난 뒤 재생이 쉽지 않은데 손상된 부위에 제대혈에서 추출한 상품화된 줄기세포를 주입하여 원래의 연골 조직으로 재생시키는 방법입니다. 절개를 통한 외과적 수술을 통해서 뼈 표면에 구멍을 뚫기도 하고 절개하지 않고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서 연골 손상 부위에 줄기세포를 이식할 구멍을 뚫어주기도 합니다. 5mm 안팎의 작은 구멍을 여러 개 낸 다음에 주사로 마지막 그림과 같이 줄기세포 약을 채워 넣으면 3개월 이후부터 연골 조직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퇴행성 무릎 관절염 말기에는 수술이 아무래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인공관절 수술 전에 먼저 고려해 볼 수 있는 수술이 또 따로 있다고요? 네, 말기 관절염의 경우에는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관절염이 심하지만 인공관절 수술을 받기에는 상대적으로 너무 젊은 나이의 환자들에 있어서는 변형 교정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의 그림과 같이 인공관절을 하기에는 아까운 중기관절염의 젊은 환자에게 무릎 관절 자체를 수술하는 것이 아니라 종아리뼈를 교정해서 무릎을 반듯하게 펴주는 수술입니다. 연골이나 힘줄, 인대, 뼈 등을 제거하지 않고 자신의 남아있는 관절을 최대한 사용하면서 관절염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후에는 조깅이나 등산처럼 관절염 환자에게 무리라고 알려진 운동도 가능하지만 초기에는 수술 후 목발이나 보조기 등을 착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골이 너무 많이 닳아서 걸을 때마다 무릎 통증이 심한 분들도 좀 많이 계시잖아요.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하다면 어떤 수술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연골이 다 닳아서 극심한 통증을 느끼는 고령의 퇴행성 관절염 말기 환자에서는 관절 자체를 새로운 인공관절로 대체하는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시행해야 합니다.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은 염증을 일으키는 관절 대신에 특수합금과 고분자 재료로 만들어진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통증을 줄이고 잘 걸을 수 있도록 무릎의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수술입니다. 관절염으로 인해서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망가진 조직을 제거하고 튼튼한 새 관절을 삽입하기 때문에 수술 후에는 관절 운동 기능이 되살아나 통증이 많이 사라집니다. 최근에는 인공관절 자체의 수명도 늘어났고 인공관절 수술 기법도 발전하여 환자 맞춤형 인공관절 수술로 정확성도 높이고 수술 후 합병증도 줄이고 있습니다. 네, 이 무릎 안에 인공관절을 넣는다는 것 자체가 좀 큰 수술인 것 같은데요. 그만큼 회복 과정이나 재활 과정도 중요할 것 같아요. 재활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인공관절 수술은 보통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가 지나면은
통증이 거의 사라져서 일상생활도 무리 없이 가능합니다. 특히 수술 아프시더라도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아프다고 운동을 하지 않으면 무릎이 굽혀지는 각도가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 몸에 정상관절이든 인공관절이든 항상 유연성이 잘 유지되어야 하고 구부릴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매일 운동을 해야지 무릎이 굳어버리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체중이 실리지 않으면서 유연성과 근력을 키울 수 있는 고정식 자전거 타기나 걷기, 수영, 스트레칭 등 유산소 활동이 좋습니다. 네, 그런데 이 말기까지 진행이 돼서 많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이 수술 비용이 좀 부담이 돼서 참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퇴행성 말기로 인공관절 수술이 당장 필요한 어르신들 중에서 비용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관절염 치료와 수술은 건강보험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을 좀 덜 수가 있고요.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 분들과 같이 몸은 불편한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수술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보건복지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보건소나 읍면동 사무소에 문의를 하셔서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꼼꼼히 알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무릎 관절염의 단계별 치료에 대해서 궁금증 풀어보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고맙습니다. 어떤 점 상담 도와드릴까요? 네, 저는 그 퇴행성 관절이라고 병원에서 진단을 했는데요. 네. 그게 이제 오른쪽만 심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왼쪽이 더 심하면서 병원에 가면은 연골 주사를 맞으라고 그러는데 연골 주사를 처음에는 맞았어요. 네. 네네. 맞으니까 한 6개월 정도는 괜찮아서 참 좋아했거든요. 네. 근데 그 다음에 연골 주사를 맞고는 한 달, 2달 지나니까 네. 옛날에 연골 주사를 안 맞았을 때처럼 그렇게 한두 달만 해도 그렇게 많이 아파서 연골 주사를 맞으러 갔더니 6개월 정도는 있다가 와야 된다고 그래서 돌아와서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 네네. 저는 정세가 어떤가 하면 나 혼자 앉거나 나 혼자 일어나는 걸 못하고요. 네. 간간히 밤에 자다가도 이렇게 통증을 느낄 때도 있지만 어떻게 걸을 때도 이렇게 쩔룩해지면서 그냥 내 몸이 철렁해지면서 이렇게 무릎에서 그런 증상이 와서 주저앉을 뻔하는 그런 정세도 간혹 있어요. 그러면 지금 선생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여러 가지 치료법이나 또 관리법 이야기하신 것 중에서 네. 저 같은 정세에 있는 사람은 지금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고 치료를 잘해야만이 이 내 관절을 가지고 좀 더 오래 유지하고 잘 관리를 하는 입장인지 그게 알고 싶은데요. 네네네. 좀 가르쳐 주세요. 네, 어머니. 어머니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70입니다. 아, 70이시고, 어머니 고령이시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연골주사의 효과를 보셨다가 지금은 연골주사에도 효과를 못 느끼시는 상태시네요. 두 번째, 처음에는 6개월을 잘 버티더니 네. 두 번째 하니까 한두 달 만에 병원을 또 갔어요. 금방 나아주는 줄 알고. 네네. 근데 안 놔주고 한두 달 만에 효과가 없는 거예요. 네, 연골주사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자주 맞으면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주 맞아도 큰 문제가 없지만은 네. 우리나라에서 정해놓은 기준에서는 보험이 되는 기준은 6개월에 한 번씩 맞는 것이 보험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네. 보험이 되지 않고 환자분께서 부담을 하시더라도 연골 주사를 맞으시려고 하면 맞으실 수는 있고요. 연골 예. 주사의 효과가 이제 많이 떨어진다는 말은 중기 관절염 이후가 지났다는 말이고요. 중기 예. 관절염이 지났으면은 고령의 어머니께서는 인공관절 수술도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술이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부담감을 느끼시고 이렇게 사실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봤을 때는 통증이 굉장히 심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통증을 근데 통증은 그렇게 많이 심하지는 않아요. 앉았다 일어날 때 되게 불편하시지 않습니까? 아, 그럴 때는 네. 안고 일어나는 건 내 혼자 힘으로 도저히 못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붙들고 땅바닥을 디디고 그렇게 네. 앉아야 안고 일어나야 됩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러면은 중기 관절 물리치료를 말씀드리자면은 집에서는 좀 따뜻하게 온찜질을 해주는 것이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네.
집 근처 병원에서 따뜻하게 간섭파 치료라든지 이런 물리치료를 꾸준히 받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네. 약물치료, 소염제로 이렇게 염증을 조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병원에 가면은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주사치료를 같이 지행을 하게 되고 어머니는 댁에서 온찜질을 해주시면서 지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집안에서 생활하실 때는 쪼그려 앉는 자세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식탁 생활, 침대 생활을 하시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네. 해서도 조절이 잘 안 될 경우에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병원에 방문하셔서 중기 관절염 이상이 지났고 말기 관절염 이상이 됐다 그러면은 수술적인 치료를 생각해 보셔야 되고 중기 관절염 후반기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은 네. 유전자 주사 치료도 한번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치료법은 돈이 많이 듭니까? 보험은 안 되고요. 말씀드렸듯이 인공관절 전치안술 같은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전자 주사치료는 아직까지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무릎을 이렇게 한번 구부려 보면은요, 무릎 안이 아주 많이 부어가지고 이렇게 구부러지지가 않을 정도로 안에 많이 부었고 염증이 많은 걸 확실히 느낄 수 있는데 그건 염증 때문에 그런 겁니까? 네, 맞습니다, 어머니. 염증 때문에 무릎에 물이 차서 무릎을 굽히기가 힘들고 계속 욱신욱신 쑤시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간혹 가다가 물이 너무 많이 차면은 통증이 너무 심해서 밤에 잘 때도 아프시고 그럴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물을 빼주면서 물을 빼주고 나서 주사 치료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염증이 있으면 그 따뜻한 걸로 하면 안 좋은 걸로 알았는데 오늘 그 새로운 것 좀 알아서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오늘 상담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전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네, 다음 전화 들어와 있습니다.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안녕하세요. 점 상담 도와드릴까요? 네, 저는요, 재행성 이게 좀 몇 년 된 것 같은데요. 네. 그동안에는 연골 주사, 그걸 계속 맞았거든요. 네. 그리고 몇 년 이렇게 견뎠는데 요즘에 들어서 한 30분이나 40분 정도 걸으면 다리가 무겁고 네. 이게 이게 무릎 부위가 좀 약간 부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계속 연골 주사도 계속 안 맞고 좀 맞은 지 지금은 맞은 지 한 2달 됐나? 그 정도 됐는데도 네. 그래 좀 불편한 게 많아요. 자, 어머니도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저는 67이에요. 60대 후반이시고요. 네네. 다리가 무겁고 무릎이 네. 가끔씩 붓는다. 예. 네.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하시면은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걸로 들었을 때는 아직 초기 관절염인 것 같습니다. 초기 네. 관절염의 증상을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치료는 연골 주사 맞고 그다음에 물리 치료를 병행하고 약물 치료도 간간히 번갈아 가면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그 약물 치료라는 게 뭔가요? 약물 치료는 보통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소염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연골을 보호해주는 효과가 있는 약물 치료도 있습니다. 그거는 예. 병원에서 제가 이야기를 해야 해주나요? 가셔서 연골 보호해주는 약을 좀 처방을 받고 싶다고 하시면은 병원 의사 선생님께서 잘 알아서 해주실 겁니다. 그러세요? 네. 그런데 지금 이게 제가 이제 또 궁금한 건요. 네. 이 상태에서 이제 더 좋아질 보다 안 좋아질 거 아니에요? 네. 갈수록. 보통 퇴행성 관절염은 조금씩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럴 경우에 이게 좀 더 이제 좋아지는 방법을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걸 묻고 싶어요. 네. 좋아지는 방법. 이 네. 관절의 구조적인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안 좋아지는데 뼈와 뼈의 사이에 있는 연골이 따른 거고요. 이 연골로 인해서 또 나타나는 통증을 좀 예방해 줄 수 있는 방법은 평소에 연골을 싸고 있는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방법입니다. 근육을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안에서 실내 자전거 타기라든지 아니면 수영 이런 것이 좋고요. 오히려 등산을
하면은 울퉁불퉁한 길을 가게 되는 등산을 하게 되면은 관절에 불규칙한 힘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더 안 좋습니다. 그래서 걷기도 30분에서 1시간 사이 미만으로 하시고 운동도 자전거 타기 위주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걸을 때 조금 약간의 무게감이나 이 약간 뭐 쑤시거나 이런 거 느끼는데 그래도 계속 걷는 게 좋은가요? 좀 쉬는 게 좋은가요? 그래도 어머니 안 걸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네. 다른 무릎 관절염 말고 다른 내과적인 질환들을 생각했을 때는 너무 오래 걷지 말고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조금씩 걸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사 활동을 촉진시켜주기 때문에 몸 전체적으로 생각한다면은 걷고 운동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어머니 적절한 운동도 하시고 얼른 쾌차하시길 저희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전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이 무릎 관절염의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다시 내용으로 돌아가서요. 이제는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류마티스 관절염 원인은 무엇이고 증상은 어떤 게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류마티스 관절염은 관절을 에워싸고 있는 활액막에 염증이 생겨서 연골을 파괴하고 관절 주위의 뼈를 손상시키는 염증성 질환입니다. 원인으로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유전적인 요인, 스트레스, 여성 호르몬의 변화, 영양 섭취의 불균형 등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관절은 손가락 관절인데요. 무릎의 비중도 높은 편이고 어깨나 팔꿈치, 손목, 고관절, 발목 등 다양한 부위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가장 큰 특징은 통증이 여러 관절로 옮겨가는 것과 통증이 대칭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왼쪽 무릎이 아프면 오른쪽 무릎도 아프고 왼쪽 손목이 아프면 오른쪽 손목이 똑같이 아프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관절이 뻣뻣한 증상이 1시간 이상 지속되고 손으로 병을 열기 어렵거나 주먹을 쥐기 힘들다면 류마티스 관절염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아침에 경직과 통증이 가장 심한데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을 사용할수록 통증이 심해져 오후가 되면 증상이 더 악화되는 것이 다릅니다. 네, 흔히 류마티스 관절염을 두고 이제 많은 분들이 평생 고생하는 병이다, 잘 낫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완치가 어려운 병인가요? 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중에 약 80%가 호전되었다가 악화되기를 반복하거나 점차 조금씩 더 심해지기 때문에 평생 동안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치료는 류마티스 관절염의 진행 정도에 따라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를 병행합니다. 약물 치료는 증상을 완화시키고 병의 진행을 늦추는 효과가 있지만 환자마다 증상의 차이가 있어서 약제 선택이 좀 어렵고 장기간 약물을 복용해야 하므로 전문의의 진찰과 처방에 따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나머지는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약물요법으로 치료가 되지 않고 증세가 심해지거나 하면은 그림과 같이 활액막의 증식이 심한 경우에는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서 류마티스 관절염의 원인인 활액막 염증을 제거해야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류마티스 관절염의 통증을 조금 완화할 수 있는 생활 속에 그런 요법들이 있을까요? 네, 류마티스 관절염은 생활요법으로 어느 정도 통증과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평소 운동을 꾸준히 하고 올바른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냉온찜질을 적절히 하면은 통증 관리에 도움이 되는데 관절이 빨갛게 붓거나 후끈거리는 경우에는 냉찜질을 하고 통증이 심하고 뻣뻣한 경우에는 온찜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퇴행성 관절염은 온찜질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냉찜질이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지금 상담 전화 또 들어와 있는데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 상담 도와드릴까요? 네, 무릎 때문에요. 네, 무릎이 어떠신가요? 예, 저는 한 7년 전에 관절 내시경을 했거든요. 네. 네, 그러고 나서 몇 년 동안은 괜찮았는데, 네, 이제 그 후로 안 좋아가지고 작년 11월에 연골 주사를 맞았거든요. 네, 네. 그러고 나니까 한 5개월 동안은
무릎이 굉장히 편했어요. 네네네. 근데 이번에 6월에 또 맞았는데 네. 전혀 효과가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어디 이래 앉았다 일어나면은 무릎이 펴지질 않아요. 네네. 한 몇 초 동안 네. 응고주춤 그냥 우부려 있다가 어떻게 펴야 펴져요. 네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72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어머니,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7년 전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아마 연골판 절제술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연골판을 부분 절제를 하게 되면은 연골 사이에 있는 그 쿠션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관절염은 정상 관절보다는 조금씩 더 빨리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관절염이 진행하고 연골 주사를 맞아도 통증이 없다. 연골 주사를 맞아도 효과가 별로 없을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어머니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무릎이 중간에 펴지지 않고 좀 힘들게 있다가 다시 펴진다. 이걸 우리는 잠김 증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반월상 연골판이 이전에 찢어졌던 부위가 더 많이 찢어져서 안쪽으로 쫙 끼어 있는 경우에 간혹 가다가 이렇게 잠김 증상이 나타나서 무릎이 안 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식 경우에는 근처 병원에 빨리 방문하셔가지고 MRI 등을 찍고 나서 무릎이 안 펴진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고 빨리 치료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어머니. 수술 단계는 만약에 반월상 연골판이 끼어 있다 그러면은 이게 너무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완전히 제거를 해줘야지 어머니가 일상생활을 하시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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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상담 좀 도움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TV 보다가 궁금증이 생겨서 네, 말씀해 주세요. 친정 어머니가 올해 8순인데 네네. 무릎 연골이 아니고 뭐죠? 수술을 한 지가 네. 한 4, 5년 되었거든요. 네네. 근데 수술은 잘 돼가지고 만족해 하시고 생활을 잘 하셨는데 네. 요즘에는 조금 걸으면은 뒤쪽이 아프대요. 왜 무릎 앞쪽말 뒤쪽이 자꾸 땡긴다 그래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다시 또 수술을 해야 되는 건지 걱정스러워서 네네. 전화를 드려봤습니다. 시청자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수술이 혹시 인공관절 치안술을 말씀하시나요? 예, 인공관절제 네. 했습니다. 예. 네.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나면 인공관절은 평생을 쓸 수 있는 수술은 아니거든요. 네. 시간이 지나면 그 금속 사이에 있는 합금 자체가 조금씩 닳기 시작합니다. 조금 닳기 시작하는데 예전에는 10년 정도, 요즘에는 한 20년 이상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조금씩 닳게 되면은 뒤쪽으로 해서 무리가 관절을 싸고 있는 막 쪽으로 무리가 가기 때문에 이쪽으로 통증을 좀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럴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보통 하시고 물리 치료도 병행하는 것이 어머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렇게 무릎 뒤쪽이 당긴다, 걸을 때 당긴다. 이 증상은 척추관 협착증에서 오는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허리 쪽에서요? 네, 어머니께서 연세도 많으시고 하기 때문에 척추관 협착증의 증세도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보시고 치료를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방송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지금까지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관절은 온도와 기압에 민감해서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 근육의 강직과 이완 조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통증이 심해집니다. 특히 기온이 떨어지는 새벽에 뼈가 시린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무릎의 적절한 온도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무릎 담요를 이용해서 무릎을 따뜻하게 해주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온찜질로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네, 요즘같이 일교차가 큰 날씨에는 몸의 균형이 틀어지면서 많이 아프기 쉽습니다. 이 작은 스트레스나 피로에도 쉽게 감기에 걸릴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물을 자주 마셔주시고요. 입고 벗기 쉬운 겉옷 챙겨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